예, 오늘부터 국회는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인 예결위 예산 소위를 열어서 677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의에 들어갑니다. 야당이 삭감한 권력 사정기관 특활비를 비롯해서 정부 예비비, 지역사랑 상품권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여야가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펼칠 전망인데요. 또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놓고 정치권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정치 직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국회 상황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부터 예산 정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 부별 심사에 이어서 이번 주부터는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이제 이른바 개수조정 소위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단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까지 보면은 이제 특활비 특경비를 야당에서 전액 삭감을 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정부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제 사수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될 것 같고 그 삭감된 예산을 이제 야당에서는 뭐 이재명 표 나라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쓰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거를 또 이제 삭감하겠다는 게 정부 야당인 것 같고 그밖에 뭐 예비비 이런 것들도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두 분께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주당에서 이제 구실로 삼아서 예산 갑질, 예산 갑질이 크게 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검찰, 경찰 그리고 또 감사원의 이 특활비, 특경비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부분을 관철해 나갈 것 같고 사실 지난번에 참 우스꽝스러운 것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이전에는 대법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도 받아들여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제 대법원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재판에 대비해서 이제 1심 재판이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대법원의 예산까지도 손대지 않을까 싶은데 참 치졸한 방법이죠. 그런 민주당의 행태가 아마 이번 예산에서 계속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제 민심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다녀보면은 지금 이제 연말인데도 지금 이제 송년회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식당에서 송년회 일정이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어렵다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민생과 관련된 예산 심사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데 기대만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 재판 결과가 예산 심사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생 위주의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서둘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문을 해주셨어요. 네, 민생 예산은 당연히 서둘러야 되겠죠. 이 부분은 뭐 여야가 이견을 내서는 안 되는 건 뭐 당연하고 그런데 이제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면 안 되겠죠. 지금 그래서 야당은 집중적으로 권력기관의 예산 그리고 또 김건희표 예산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삭감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권력기관의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제 특히 특수활동비 그리고 특경비, 특정 업무 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주로 검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영수증 처리 없이 지출 내역 없이 이 돈을 쓸 수는 없다라는 이제 입장이 분명하고요. 그나마 대부분의 국민들도 동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특수활동비 또는 뭐 특경비 역사를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뭐 검찰 같은 경우 주머니 쌈짓돈으로 쓰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돈봉투 만찬 사건이 문제가 됐었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은 이 국정원 같은 경우 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을 해서 문제가 됐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문제가 됐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문제가 됐죠.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 국정원의 특활비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결국은 총선 앞두고 여론조사에 불법적으로 사용돼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년에 실형을 윤석열 대통령 수사팀에 의해서 받은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검찰에 보니까 특활비 같은 경우는 80억이 예산이 돼 있는데 전액 삭감을 일단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특경비 같은 경우는 506억. 특경비나 특활비나 거의 맥락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뒤늦게 특경비와 관련해서 일부 지출 내역을 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심의를 받아봐야 될 것 같고 네. 지출 내역을 내지 않는 특활비는 전액 삭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제 나머지 이재명 예산 그리고 또 김건희표 예산과 네. 관련해서는 서로 치열하게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정부는 일단은 뭐 예산 편성권이 있고 국회는 이제 예산 심사하고 이제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상당한 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달까지 예산이 만약에 그 국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자동 부의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야당에서는 이제 자동 부의하도록 된 그 조항을 이제 바꾸겠다는 어떤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 아직 법안은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은 그래서 올해도 이게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것이 아니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자동 부의기간을 아마 넘길 수밖에 없을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특히 이제 25일 되면 이재명 대표의 위정교사 선고가 있지 다음 주 않습니까? 월요일이죠. 그러면 예. 민주당이 거의 뭐 혼돈속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좀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게 지금 앞서 이제 박근혜 정부의 특활비 말씀을 하셨는데 박근혜 정부의 특활비만 벽보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 정부 모두 다 특활비에 대해서는 벽보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게 문제가 드러났던 부분인데 그 박근혜 정부 사례만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잘못 말씀하신 예. 것이고 그런 특활비가 그렇게 쌈짓돈처럼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충분히 이제 들여다볼 부분인데 그게 이제 뭐 마약 수사라든가 딥페이커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실 필요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수사의 차질을 빚는다든가 조사의 차질을 빚을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 또 부분이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네. 예비비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거의 뭐 다 삭감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비비라는 거는 뭐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하든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이것마저도 다 깎아버리겠다. 그러면서 지역 상품권 예산은 그만큼 늘리겠다. 네. 이것은 그렇게 선심성 예산으로 심사를 하겠다. 네.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양돼야 될 문제입니다. 네. 예비비는 뭐 오늘 아침 일부 보도에 따르면 뭐 여야 간에 큰 틀에 뭐 합의를 이뤘다 이런 보도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법정 시한을 올해도 좀 넘기게 되고 그러면 뭐 준예산 편성 뭐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예. 가능하면 국회가 먼저 법을 지키는 솔선수범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이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집권 세력의 정치력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고 심의 칼질할 수 있는 또 권한은 이제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금처럼 뭐 거대 야권의 예. 상황에서는 더욱더 야권의 입장을 좀 존중해야 될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 그러면 뭐 파열음이 불가피하고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1심 재판 공직선거법에서 상당히 중형이 예상밖에 내려지면서 이건 뭐 검찰의 이재명 대표 죽이기의 결과다. 라면서 지금 격앙돼 있는 그런 상황. 네. 그리고 또 11월 25일 날 위증교사와 관련된 또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할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네. 되면은 이 예산안도 결국은 순탄치 않다. 왜냐하면은 여야 강대강 대치의 상황이 국회에 예산안 심의로까지 지금 확산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2023년도 새해 예산안 같은 경우는 처리하는데 21일이 걸렸어요. 네. 이게 역대 최장 지각 늑장 처리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있었고 그리고 2024년도도 19일이 걸렸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불명예 기록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겠고 만약에 1월 1일까지 처리가 안 된다면 결국 이제 준 예산 그래서 이제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그런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영국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때보다 지금 민생, 경제가 위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집권 세력이 정치력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점을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원식 의장 주재로 오후에 여야 원내대표하고 예산안을 비롯해서 여러 현안을 다룬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부터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정치권의 후폭풍이 상당히 거센 상황인데 예상하셨습니까? 예, 저는 예상했습니다. 그 예.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형량과 것 관련해서도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형량이 이제 불금형 대체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예. 실형 나온 것은 조금 이제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이 부분도 역시 국민 누구나가 그동안 그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국민들은 이 정도 나왔을 것이다,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그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태도를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말이죠. 사실 뭐 민주당에서는 이거 뭐 미친 판결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극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 집회에 가서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걸 이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기성해서 한 말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말은 본인에게 대입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많은 거짓말을 하고 한 부분이 드러났고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압도적으로 의원들 숫자가 많은 제1야당의 대표인데다가 지금 이게 지금 여의도의 대통령이다 할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 권력을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했냐 이겁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권력을 네.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본인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재판의 결과를 받았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네. 들여다보고 국민들에게 가장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사과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불구하고 그런 말씀 한마디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민심의 재판정인이 역사의 재판정인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비껴갈 일은 아니고 네, 본인 알겠습니다.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해당 선고에 대해서 정치 판결이다, 사법 살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일단은 격앙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통상적인 판결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형량을 보면 통상적인 판결은 아니다. 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인 특히 이제 공직선거 후보자의 발언을 가지고 징역형을 내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 차례 정도 있는데요. 예. 허경영 전 대통령 후보가 자신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 보좌역이었다. 네. 또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혼인을 약속을 했다. 예. 이런 황당한 허무맹랑한 얘기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내려진 경우 있는데 네. 그 외에는 전혀 없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검찰의 노골적인 이재명 죽이기 기소의 결과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형평성의 차이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을 정도의 잣대를 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네. 여러 가지 발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김만배와 관련해서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라면서 친분을 완전 부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김만배 씨 누나가 19억 원을 주고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집을 사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친분, 유무, 개인적인 관계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라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김건희 여사 허위 이력 보도와 관련해서 이거는 명백한 오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다 명백한 거짓말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본인이 사과를 했고 네. 그럼에도 이건 또 불기소 처분했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손실 봐서 네. 넉 달 뒤에 이걸 다 뺐다라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 그리고 최은순 어머니가 결국은 23억의 수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또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349억 원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 났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너무나 좀 맞지 않다 형평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부의 판단의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의 영역이니까 무죄를 내렸어요. 재판부가. 그런데 국감 현장에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또 행위로 봐가지고 이거는 유죄를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골프 친 적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골프를 친 적이 있는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결 기준도 저는 좀 상당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2심 그리고 대법원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평성을 이제 쭉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이제 2심도 상당한 또 주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다음 주에 있을 또 재판 결과 위증교사 관련한 선고도 상당히 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25일 있을 위정교사의 판결은 이번 선거법 위반 판결보다 더 과하게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정교사라는 부분은 우선 그 증인 자체가 본인이 위정을 했다고 고백을 한 상태이고 또 그 사이에 그 물증이 될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위정을 이제 교사하는 말하자면 부탁하는 그런 뭐 녹취록도 다 공개가 된 상황이고 또 이재명 대표의 지난번 이제 구속영장 심사 때 해당 판사가 그때 영장 실질 판사가 그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것은 사법 방해 행위인데다가 그 전에 또 이제 이게 이와 같은 무고죄가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같은 범죄에 속하는 부분인데 이기 때문에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실형인데 내가 보기에는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게 법정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동행명령장 같은 경우는 벌써 지난번에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국회에서 통과됐단 말이죠. 법정 구속도 가능한 부분을 정도로 그 정도의 과한 아마 실형이 선고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다음 주 재판 전망?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가장 손쉬운 재판이 공직선거법 재판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뜻밖의 중형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5일 날 예정돼 있는 위증교사 재판도 지금 상황에서는 섣부르게 좀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이게 더 어려운 재판이라고 봤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만만치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에 녹이 있거든요. 한 30분 정도. 이재명 대표가 이걸 이제 공개를 했어요. 다 들어봐라. 과연 이게 위증교사가 있는지. 그래서 이 녹취물 내용을 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위증교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면은 유죄가 나올 것이고 아니면은 위증교사가 없었다라는 그런 발언이라면 이제 무죄가 나올 텐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주장하기를 있는 사실 그대로 기억나는 그대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만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 만약에 이 재판에 유죄가 나온다면 공직선거법에 이어서 위증교사도 유죄가 나오니까 앞으로 남은 재판에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우리 정영국 대변인이 법정 구속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는 굉장히 좀 무리한 발언입니다. 왜냐? 법정 구속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1야당의 대표 대선 주자 1위 후보가 도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다 증거는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위증교사 관련한 재판이 상당히 그 전국에 중요한 또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